이게 그 멕시코만에서 2010년에 그 원유 유출 사고가 났었죠. 그때 이러한 드릴 리그야, 이게 디포터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예, 메컨더월에서 일어난 건데,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오피셔 플랜트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다루는데, 화재가 먼저 일어나면은 큰 거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사람이 불 보고서는 가서 끄면 되니까. 이건 보통 이렇게 화재 날 때 보면은 제트파이어 같은 형태로 나니까 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폭발을 해요. 그래갖고 사람을 이렇게 뭐 공황 상태로 빠뜨리지. 그 사람이 뭐 어쩔지 모르고 아니면 막 뭐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좀 피해가 많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계속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폭발 일어났다고 화재 일어나고 또 뭘 건드려. 그러면 또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화재로 한 이틀 동안 버텼어. 이틀 정도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끄질 못하니까 화재 매 장사 없다고. 화재를 이틀 동안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가 쇳덩어리로 돼 있어도. 결국은 이제 무너졌지. 무너지면서 막 그 원유가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건 해자드라고 볼 수 있지. 지금 아까 같이 뭐 우리가 막 불을 붙여주고 뭐 촛불같이, 그리고 또 뭐 우리 따뜻하게 해주고 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뭐 전기를 생산해주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우리한테 유용한 뭐 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자드에 가까운, 이제 재난에 가까운 이제 화재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이 내가 좀 자료들이, 이번 시간에 자료들은 조금 약간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뒤 후반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우선 파이어하고 인류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어왔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한 100만 년 전에 그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100만 년 뒤면 뭘 것 같아요? 우리 인류 계보상. 호모 에렉투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호모 하빌리스는 계보가 아니다. 호모 루돌펜시스인가? 그게 진정한 우리의 계보다 해갖고, 아직은 이게 얼마 전 뉴스에 났는데, 하여튼 그런, 아직은 그게 아마 정설로 받아지진 않겠죠. 그게 정설로 받아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 전에는 막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오스트랄로스 피테쿠스 한 500만 년 전에, 하여튼 BC 10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면서 인류가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지. 왜 그냥 불을 가지고 이제 고기 같은 걸 익혀 먹으면, 원래는 생고기를 먹었는데 날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질겨갖고 얘가. 근데 익혀 먹으니까, 고기를 익혀 먹다 보니까 상당히 소화가 잘 되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인 함량 같은 게 많이 늘어나지. 그래갖고 막 뇌도 발달하고 막 몸도 커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게 뭐냐면, 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따뜻하다는 말이지. 그래갖고 물론 그 열대지방은 필요 없겠지만은 저 이쪽가 아주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불을 겁내하더라고. 그러니까 불 도움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약간 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전쟁에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도구를 쏘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데 한 300만 년 전인데, 도구는 보면은 마제석기, 타제석기, 뭐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불은 보면은 지금 이 그램상으로 보면은 17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동력을 빼내기 시작하기 전까지 맨날 사용하던 방법이 저런 방법이었어요. 음식 해먹고, 뭐 따뜻하게 집을 데피고, 아니면 뭐 불을 밝히고, 아니면 뭐 그런 걸 하다가 한 200년 전, 250년 전인가? 그 정도 전서부터 겨우 이제 불 가지고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증기 와트 기관 와트의 증기 기관 그때부터 이제 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저 두 번째 있는 그림이 근데 혹시 역사 쪽에서 저기 증기를 처음 실험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기억이 나요? 이게 저기 헤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그때 헤로라는 사람이 BC 1세기 전이야. 그때 아이알리스 공이라는 게 저걸 가지고 이제 헤로 실험을 하는데 이게 포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예요. 알렉산더가 세웠고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쳐들어가고 지배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장군을 하나 딱 배치시켜놨어.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내가 여기 왕이다 하고 해갖고 그 왕조를 시작한 게 토레마우스였어요. 마지막에 이집트 그 왕조가 끝난 게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한테 이제 완전히 망해갖고 그 나라가 망했지. 그 이후로 이집트는 맨날 남의 나라 있다가 한 1800년 후반 정도인가? 아니 2차 대전 말기구나.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우 독립을 했어. 한 2000년 동안 막 나라 없이 살았던 나라. 그리고 이제 한 1754년 정도에 이제 와트, 원래는 이거 잘못 적혀 있는데 69년에 특허를 냈고 하여튼 76년 정도에 이게 실용화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쯤에 이제 와트가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영국이 막 공업을 주도하던 때야. 그러나 이제 1800년 중반으로 넘어오면 그 공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 영국 애들은 맨날 이제 돈놀이하고 그런 거에다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과학에는 조금, 이제 주도권은 이제 독일 쪽에 잡게 되었고, 독일에서 막 그때 보면 막 노벨상 막 나오고 그러지. 가솔린 엔진도 만들고, 디젤 엔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제트 엔진도 독일에서 만들고. 2차 대전 중에. 그리고 막 아인슈타인도 나와 상대성원리도 하고, 뭐 슐레링과 하이젠베르크 해갖고 다 독일 사람들. 하여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처음 공업화 씨를 뿌렸다면은 꽃을 피운 건 독일 애들이야. 지금까지 아마 과학들이 거의 기본적인 과학들은 보면은 그 1940년대 이전 독일에서 거의 완성됐던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막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천체 물리학 쪽에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보면 화재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코스에서 볼 것은 이제 재난에 관련된 건데, 이게 불은 꼭 이렇게 파이어 하면은 불 해서 그냥 재난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파이어는 그냥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스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또 컨버션하고 조금 파이어를 보면은 파이어가 있고 컨버션이 있고 그런데 파이어는 좀 약간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컨버션은 여기서 구분한다면은 파이어는 이제 재난 쪽으로 보고 컨버션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컨버션을 뭘 연료를 떼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그런 기술 쪽을 좀 컨버션이라고 우린 지금 이 과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어를 보면은 해자드고 그리고 좀 유익한 게 아니지. 불났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옛날에는 불구경이 가장 재밌다고 하는데 불구경하고. 네, 하여튼 이런 불이 심각하지. 그리고 unuseful하고 의도가 되지 않은 거야. 의도된 게 아니라 의도가 안 된 거야. 근데 보통 컨버션은 이제 이건 우리가 의도해갖고 불을 만들어갖고 에너지를 끊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useful하고 그 에너지를 이제 끌어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터바인 컨버스터하고 엔진하고 보일러 포네이스라든가 버너 등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컨버션 그 단어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15세기 초반에 컴하고 버닝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이 음영하는 우리가 보통 보면 컴해갖고 투게더 그렇게 되겠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어원을 써놓기로 인텐시브하다고 해놨어요. 보니까 인텐시브하게 태운대 하여튼 막 짜잘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아니 막 화끈하게 태운다는 거죠. 근데 그게 15세기 초반인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컨버전이 나오려면 보통 와트의 증기권 정도나 돼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게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게 컨버전이 그때 인텐시브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때 15세기 초반에 그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헨리 8세 많이 들어봤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아니야? 영화로 영국 그 우리나라 보면은 사극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그 드라마되고 영화되는 사극이 뭐야? 뭐 장희빈 나오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장희빈 나오고 장록주 나오고 조금 뭐 여자들이 관련되면 하여튼 권력투쟁도 많이 관련되고. 이제 영국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튜터 왕조인데 하여튼 헨리 8세 이 부군이야. 튜터 왕조인데 하여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헨리 8세가 하여튼 모진 아마 가진 뭐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독재자였는데 뭐냐면 그래도 나라의 힘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뭘 했냐면 그때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대포를 장착은 했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장착했는데 얘는 얼마씩 했냐면 배 옆문에다가 옆에다가 문을 만들어 거기다가 쭉 대포를 장착했다고. 그때 대포를 장착해갖고 그냥 거의 무적이었대요. 근데 그 대포가 청동째로 만들니까 무게도 많이 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얘들이 몇 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재정량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한 게 뭐였냐면 최초로 그러니까 헨리 8세 때 주철 대포를 만든 거야. 철광석을 그때 철광석을 그 용융해갖고 그걸로 주조를 해갖고 철을 만드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여튼 용광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용광로가 지금은 용광로가 콜하고 코크스하고 철을 석탄을 만들어갖고 석탄 같이 넣어갖고 코크스를 태워갖고 이게 쇠를 녹이는데 그때는 코크스 그런 게 없으니까 나무를 쟁였어. 나무를 쟁인 다음에 이게 떼었는데 그게 아주 내가 생각할 때 그 인텐시브하게 태운다고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컨버전하고 컨버전 했는가 봐. 이게 그때 컨버전이 나올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갖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헨리 8세가 그때 그게 배가 메리로즈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역사상 유명한 배가 몇 개 있지? 우리는 거북선이지. 근데 영국에서 메리로즈가 있고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갈 때 탔던 게 메이플라워거든요. 그건 이제 세계사에서 조금 나올 거야 아마. 나머지는 뭐 나도 그 배를 영국에 학회가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 워리어라는 배였는데 정말 기가 죽더라고. 지금 막 그 1800년대 1700년대 시대 막 그 배가 완전 오일라에 막 군함하고 거의 똑같아. 다만 막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그것만 차이 있지. 거의 막 그런 애들이 이 동양 같은데 막 세계를 휘젓고 다녔으니까. 근데 좀 무적이었겠죠. 화재를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크게 이게 불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예? 산소가 있어야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산소도 있고 연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불을 하려면 불 붙여줘야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탁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에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그나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그나이트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렇게 줘야 된다고. 뭐 어떤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은 지가 알아서 자연 발화가 돼요. 자연 발화가 되는데 그걸 오톤 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온도가 좀 꽤나 돼야 되는 거고 보통은 이그니션 소스가 있어야 돼. 이그니션 소스 에너지를 그러니까 불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개의 조건이에요. 퓨얼도 있고 옥시전. 그러니까 연료가 산소하고 만나서 거기서 에너지가 있으면은 같이 셋이 모이면 이제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그니션이 그러니까 점화가 한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불로부터 이게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그 이그나이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불을 붙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그나이터가. 계속 지가 알아서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계속 붙어 있는 그 발생한 불에서 에너지를 연료하고 산소한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점화가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에너지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토 이그니션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그게 발화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보통 점화원이 뭐예요 그게? 점화원이 거기도 있어야 되지. 응? 열원이죠. 아니면 뭐 뜨거운 거, 응? 뭐 2000도, 3000도까지 안 가도 돼. 어느 정도 온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컴프레서하고 모터인가? 그쪽에서 많이 이게 점화가 된다고 해요. 아니면 엔진에서 하고 멕시코 뉴제 딥워터 허라이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점화가 처음 일어났냐면 엔진룸에서 점화가 처음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엔진에서 점화가 처음 일어나갖고 폭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또 다른 데서 이제 연쇄 폭발이 2번 더 일어나갖고 막 터지고 그러면서 막 사람 또 죽고 또 화재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심각한 피해를 줬는데 하여튼 이렇게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퓨얼을 보면 우리가 오프쇼어 플랜트에서 이렇게 불이 나라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불 나라고 이제 산소하고 이렇게 만나게 그렇게 잘 안 해놓죠. 보통 이제 탱크 안에다가 가둬놓지. 그러니까 방치를 안 하지. 산소하고 만나갖고 이게 오작교를 만들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지들이 알아서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퓨얼이 산소로부터 이게 분리가 돼 있어. 어떤 차단이 돼 있다거나 하여튼 격리가 돼 있는데 좀 사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그걸 퓨얼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꼭 그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또. 그쵸? 사고라는 게. 그치?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퓨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하여튼 인텐디드지 그러니까. 인텐디드가 아니야. 우리는 생각 안 했어. 그거 안 하려고 막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란 말이야. 사람이 막 만능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지. 신도 아니니까. 신 막을 수 있었으려나? 신은 이런 거 오프쇼어 플랜트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 그치? 신은 에너지 나와 하면 나오는 거지. 우리 같이 막 열심히 태워갖고 뭐 에너지 만드는 그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신이 보면 이건 좀 잡스럽지. 뭐 태워갖고 뭐 이렇게 안 그래? 딱 하고 손으로 딱 해야 이제 불하면 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신은 이런 거 하여튼 안 만들었겠지만은 신이 만들었어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으려나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또 사람이 만들면은 실수가 많을 수가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면은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이 좀 야가 보면 그쵸? 그래갖고 애지간한 돈을 안 들이고 만들려고 해요. 그치? 조금만 들이고 이제 공력을 조금만 들이고 그래갖고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확률 범위에 있는 것만 그 감당하고 그 이외의 건 그냥 포기하잖아. 그렇지? 뭐 100만 년에 10만 년에 한 번씩 나는 그런 건 우리는 생각 안 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까지 고려하려면은 뭐냐면 막 그 옵쇼 플랜트가 막 그 두께가 막 그 스트럭처 두께가 원래 요만해질 거 막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뭐 그래도 높긴 높겠네. 근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지. 만약에 시멘트로 만들어 버리거나 뭐 그러면 좀 그러면 또 파이어에 또 견디고 그래갖고 더 그러려면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시멘트로 만들고 뭐 그러려면은 철로 만들면은 조그만 그 사이즈를 좀 줄이고 덴스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 대비 어떤 효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그걸 옵티마이즈 시켜. 막 무한대로 그 세이프티를 추가할 수가 없다고. 경제학상으로. 만약에 엔지니어는 그러고 싶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그 사업가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지. 엔지니어가 뭘 하든 돈만 끌어내면 되는 거지.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투자했을 때 3만큼 내놔야 되는 거지. 열심히 3만큼 투자했는데 1만큼 나오면은 기업가들은 엔지니어는 훌륭한 거 잘 만들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업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렇지? 그럼 쭉 잘린단 말이야. 엔지니어도 잘려. 그러면 우선은 목숨을 부지하고 봐야 돼. 그렇지? 원래 옛날에 러시아에 예카테리아나 대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대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나폴레옹이 집권하기 전인데 러시아가 가장 화려한 시대를 보냈던 시대가 뭐냐면 예카테리나, 그러니까 물론 스탈린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는 뭐 그 어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카테리나 시대가 가장 큰데, 그때 예카테리나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뭐 자유여 뭐 했었고 막 그러는데 자기도 생각해도 자유가 좋거든. 뭐 하여튼 자유가 없는 사람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목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는 생각에는 시민혁명이 좋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야. 응?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은데, 응? 그 위에서 자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응?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우선 내 생명을 부지하고 봐야 돼. 응? 그래서 하여튼 항상 퓨얼이 내가 예상하지 않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응? 그리고 산소에 항상 옆에 튀어나오면 항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연료가 막 튀어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만나고 싶겠지. 응? 그리고 이그니션 소스는 모르겠어. 항상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옵쇼 플랜트에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이거 많은 경우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모터가 항상 돌아가고 열심히 막 펌프가 돌아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항상 이것도 그러니까 이그니션 소스도 보면은 이제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퓨얼리 디스포전만 되면은 이제 이게 뭔 일이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게 그러면 뭐냐면 세이프티에서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영화 보면 뭐가 있어? 플랜 B, 플랜 A, 플랜 B, 플랜 B, C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이프티도 마찬가지야. 플랜 A에서 막으면 좋은데 안 되면 B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튀어나왔어, 불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하냐면 언제까지는 버텨줘야 된다. 불이 났는데 어느 시간 정도까지 버텨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망가야 되잖아. 아니면 끌 수 있는데 불 나자마자 팍 이 막 몇 조짜리가 툭 무너져 버렸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지? 돈도 아깝겠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버텨줘야 된단 말이야. 뭐냐? 처음에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을 주든가 아니면 더 심각한 케이스에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이제 버텨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파이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나왔고 적어도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게 이제 파이어인데 하여튼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나오면은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불이 나오면은 그거에서 2차적인 대처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3차적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지. 또 이제 이건 이게 이쪽에서 이제 다루는 건 퓨얼 디스퍼전하고 서큘레이션 에어 옥시다이저 이건 옥시다이저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이제 디스포션은 우리가 첫 번 다루고 이그니슈서스는 뭐 이게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디스포전이 일어났을 때 이그니션 소스가 보통 얼마 정도 상존해갖고 확률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그 확률 정도만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이그니션 소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본 텐데 그 넘어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믹스드 컨디션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파이어의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거 보면은 퓨얼하고 산소하고 이게 섞인 정도에 따라서 또 이게 파이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퓨얼이 너무 많이 있어도 이게 안 생기고 너무 적게 있어도 이게 퓨얼이 안 생기는 거야. 아니 파이어가 안 생기는 거야. 어떤 일정한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건 왜 생기고 안 생기는 거는 나중에 조금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정도쯤에 얘기가 나올 텐데 우선 또 이 믹스드 컨디션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리크가 됐는데 너무 조금 나왔고 뻘뻘뻘뻘 나와.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다 퍼져. 그럼 파이어 안 생긴단 말이야. 막 금방 뭐 공기 중으로 막 다 퍼져 나와갖고 너무 공기 중에 주변에 공기 중에 이제 그 농도가 너무 작아. 그럼 이제 파이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믹스 컨디션 보고 또 이그니션 타임. 이것도 이제 뭐냐면 얘가 파이어가 아니 리크가 됐는데 리크가 되자마자 바로 점화가 될 수도 있고 리크가 되고 한참 지나서 점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달라.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 응? 김현철 학생 앞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떤 때가 가장 안 좋을 것 같아? 리크가 한참 된 다음에 점화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바로 점화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점화가 되면 그때 되지 않아서 피해를 주지만 빨리 점화된다는 게 좋은 거 아닌 거지. 나중에 점화가 되면은 충분히 그거를 처리할 시간을 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물론 그게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탱크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야 이렇게 어느 정도 점화 한계에 있는 클라우드 그
이렇게 점화한계에 있는 그 영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응? 얘가 미리 탁 터트려졌어. 응? 막 나오기자마자. 응? 그게 아니라 막 얘가 이렇게 많이 이제 클라우드를 생긴 다음에 이렇게 터트렸어.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맞긴 맞아. 이 김현철 학생 한 말이. 근데 조건이 딱 있어. 얘가 한번 누출되고 양이 다 끝났어.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 응? 응? 더 이상 안 나와. 응? 그러면 어느 이 스트럭처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서 폭발이 딱 되고 사라지면 오케이지. 응? 그 정도야 하고서는 별거 아니네 하고 딱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응? 응?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폭발 한번 터지고 분명히 여기 불이 계속 붙을 거란 말이야. 응? 뭐야, 첫 번째 그냥 딱 했으면 계속 불만 붙는데, 응? 그냥 불만 붙어.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 생성된 다음에 터진 다음에 불이 붙으면 보통은 폭발 다음에 불이 온단 말이야. 응? 얘는 계속 있잖아. 불을 붙여주면은 계속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그 연료를 소비하면서. 근데 이거 같은 거 폭발해갖고 불 꺼야되는데, 둘 다 불 나는 건 조금 공통으로 존재하지. 응? 근데 얘가 폭발이 나갖고 잘못하고 너무 세게 나면 좀 안 좋단 말이야. 응? 조금만 어느 정도까지 조그만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위험성으로 보면 여기 안 좋아. 여기 안 좋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상목에 나오자마자 바로 불이는 안 붙어.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봐봐.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그니션 소스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옆에 있으면 여기서 날 수도 있지. 그치? 그치? 여기 근처에 있으면 여기서 날 수가 있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펌프라든가 이것들이 이 탱크 옆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 멀리 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대부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많지. 그렇지? 응.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그니션이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클라우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그니션 소스까지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아까 옵쇼 플랜트 같은 거 보면 처음에 폭발이 팍 일어나.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이 터지고 이제 불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때 일어나는 건 폭발, 익스플로전. 이제 신영식 교수님 이거 하실 거야. 응? 나는 이게 폭발이 아니라 바로 점화가 되거나 폭발 끝난 다음에 불이 붙어갖고 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나중에 이제 파이어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좀 약간 조건이 달라. 이걸 프리믹스드하고 이걸 디퓨전 플레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폭발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신용식 교수님이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발하면 이제 컨파인먼트, 파이어는 좀 상관이 없는데 컨파인먼트는 이제 폭발. 왜냐하면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면 이제 폭발력이 좀 작은데 완전 여기에 가둬놓고 막 터트리면 엄청 크게 일어난단 말이야. 컨파인먼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팩. 응? 익스트림이. 빨리 해야겠네. 이게 객스콘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게 뭐야? 1957년에서 1986년 사이에,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 프로세싱 하면서 발생한 사고들 보니까 대충은 파이어하고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이 많지.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이 이거예요, 이거. 아까 말했지, 이게 베이퍼가 뭐냐면 가스를 말하는 거야. 그냥 가스 플로우, 가스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하면 좋을 텐데, 이 화공과 쪽, 원래는 이게 화공과 쪽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화공과에서 하다 보니까 베이퍼, 그쪽에는 베이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기화된 상태하고, 그래갖고
베이퍼는 약간은 기화의 의미가 있지, 액체 상태에서 왔다는 의미. 가스는 조금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를 뭐 생각 안 나는데 조금 약간 베이퍼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여튼 요것도 베이퍼 클라우드야. 물론 이렇게 뭐 여기서 정말 이게 가스 상태에서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이렇게 베이퍼 클라우드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파이어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 뭐 리퀴가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익스플로전은 아마 저장 용기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프로세스. 그 윈드에서 로스, 바람에서 조금 그 뭐야 로스가 있대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이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옵쇼 플랜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사고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멕시코만 유전 이전에 1988년에 파이퍼 알파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뭐야 컴프레서 쪽에서 이제 이그니션이 됐는가 봐요. 그리고 뭔가 리크가 됐겠지. 컴프레서가 폭발해갖고 됐다는, 컴프레서가 폭발할 수 있나? 컴프레서가 폭발해봤자 뭐 그러겠지. 하여튼 컴프레서 쪽가 이제 하여튼 뭐가 리크가 일어났고 컴프레서가 소스가 돼서 이게 폭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익스플로전 프레셔는 한 0.3바. 0.3바가 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건물 이게 면적이 막 상당히 크다 보면 0.3바면 막 포스가 엄청나. 그리고 파이어하고 익스플로전, 그리고 나중에는 라이저 럽처가 일어났는데 플랫폼 로스트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뭐 파이어에서 데미지를 받아갖고 이제 꺾였겠지 아마. 부서졌겠죠. 메콘도 그 뭐야 비포워드 호라이즌처럼 파이어에서 결국은 쇳덩어리는 불을 맞으면은 말랑말랑해지잖아 이게. 그 강성을 잃어버리고 그 나중엔 녹아버려. 융점이 되면은 한 1200도, 1250도 융점이 되면은 얘가 그냥 그때는 액체 거의 이상 견디지 못하지. 라이저 럽처라고 그런. 하여튼 이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봐. 167명이 죽었대. 엄청 많이 죽었지. 이게 내가 보니까 왜 많이 죽었냐면은 이때 얘들이 이 엔지니어가 그 지금 보면은 파이어월하고 블래스트월을 다 설치하잖아. 레지던스 블락 그 옆에.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은 꼭 뭘 해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그 전에 화재가 일어나니까 우리 레지던 블랙플락에는 파이어를 생겨야겠네 하고서 그 파이어를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폭발까지는 없었는가 봐. 그 전에 사고에서. 그래갖고 폭발 방화벽, 파이어 블래스트 월 있잖아요. 그걸 안 만들었어. 그래갖고 레지던스 블락을 완전히 다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서양 애들은 사람 한두 명 죽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167명 죽었으니 얼마나 그냥 시끄럽겠어요.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 세이프티가 엄청 중요해지기 시작했대요. 이 파이프 알프가 일어난 데는. 0.3바가 무슨 의미죠? 응? 0.3바라는 오버 프레셔. 대기하면서 0.3. 그렇지. 게이지 프레셔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폭발에서는 그냥 오버 프레셔라고 해. 근데 오버 프레셔가 한 0.12바가 돼도 사람한테는, 저 정도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 막. 기청이 이거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몇 미리 대신 하여튼 그 정도야. 응? 저 정도 먹으면 바로 저걸 빡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귀머거림 되고 몸은 날아가고 그래. 응? 내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CA 캘큘레이션인가 보다. 내가 볼 때는 얘 측정한 게 없었을 거야. 응? 플락스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나. 프리딕션 한 것 같아. 응? 테스트한 게 없었으니까. 응? 그리고 봐봐, 물음표가 되어 있잖아.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추정컨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건물로 보면은 0.3바면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게 뭐야 1메가가 아니 1메가가 아니고 0.1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걸 하면 계산하면 몇 킬로그램이야? 0.1메가파스칼이면 9.8 곱하기 나누기 하면 9.8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만 톤이야. 응? 만 톤 이렇게 딱 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응? 그 면적 하나서 1m에서 그 정도 되나? 하여튼 만 톤의 중력이 지금. 하여튼 근데 에어리가 더 커지면은, 응? 그 에어리가 더 커지면 그 힘은 더 그 에어리 배수만큼 커진단 말이야. 응? 건물이 뭐 가지고 있는 에어리가 상당히 많잖아. 응? 그래서 한번 저 정도만 밤만 가더라도 이 건물들은 뭐야? 하여튼 내가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 메타 안에서는 유리창이 얼마 날아가고 막 그런 일이 사는 거야. 100m 안에서 유리창이 날아가고 뭐 10m 안에 있으면은 뭐 건물이 막 다 찢겨지고 막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 돈이 손실이 뭐 12억 달러 이 정도 손실이 났대요. 근데 이거 손실은 이거에 비하면 작은 거야. 이게 딥워터 호라이즌에서 일어난 손실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술이 알지?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 이게? 이거 왜 일어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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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1명 죽었어. 얼마 안 죽었어. 11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한 명 죽어도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해야 돼. 이제 정치가 되면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사람, 인명은 정말 같이 생각하면. 근데 러시아 놈들은 사람 인명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 하여튼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5천만 명이 죽었어. 5천만 명 죽었어. 5천만 명. 하여튼 뭐가 일어나냐면 원래 라이저가 있는데 라이저 쪽에 보면은 그쪽으로 이게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맞나? 라이저 쪽인가 아니면 하여튼 그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그 머드 시스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스가 와야 되는데 그냥 머드 시스템은 이게 가스 처리하는 게 있어갖고 상관없는데 라이저에서 얘가 직접 타고 올라왔어. 그러면 라이저에 타고 올라오면은 뭘 하게 돼 있냐면 비싼 장비가 있어. BOP라고. 응? 그게 딱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못 막았어. 그래갖고 계속 올라왔고 그 플랫폼까지 그냥 올라왔어. 뚫고. 그래서 막 터진 거야. 근데 사람은 아까 말했지 파이프 알파만큼 167명이 죽지는 11명은 죽었는데 뭐냐면 돈은 엄청나 많이 물었어. 왜 그러냐면 한 200억 달러를 BP가 물기로 했어. 200억 달러면 얼마야? 20조야 뭐. BP 매출이 한 1년에 200조라고 하는데 200조의 10%를 저것 때문에 막 물어야 되지 뭐. 200억 달러 막 장난이 아니지 뭐. 아까 하여튼 그 200억 달러가 대부분 뭐냐면 그 드릴링 리그 있잖아. 그러니까 리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비싸. 내가 알기로 저게 한 1억? 10억? 1억 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아니 10억 불이 안 되는 걸로 한 3억 불인가 4억 불짜리인가 3, 4천짜리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냐면 이 결국은 그 멕시코만 그쪽을 완전히 오염시켜갖고 일대를 완전히 오염시켜갖고 이게 보면은 이 일대를 오염시켰는데 여기선 관광도 있고 어업하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 다 무너졌다고. 그래갖고 작년에 그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생계 유지하는 사람한테 나눠준 게 78억 달러야.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그때 뉴스 검색했어. 그때 78억 달러였어. 그리고 나머지가 더 있어 또. 그래갖고 총 200억 달러는 지금 하여튼
물어주는데 200억 달러면 장난이 아니지. 그거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엔간한 기업 다 죽었을 거야. 응? 삼성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BP는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그래도 그 정도 벌어주고 좀 몇 년 동안 그래도 공공하게 살아야겠지. 응? 이제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난, 막 누출돼 갖고 막 환경 오염도 있고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제는 뭐 근데 만약에 BP 애들이 200억 달러를 돈 줄 거 생각했으면은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엔지니어링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200억 달러 한번 딱 들이고 나면 아이고 이거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이제 아마 파이어하고 익스플로전은 그래서 항상 막 그 BP라든가 하여튼 오일 메저에서는 항상 뭐 머릿속에 징을 박듯이 박아놓고 막 그 엔지니어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나중에 계속 만약에 이걸 그 오일을 빼내고 뭐 해먹으려면은 이거 하지 않을 수밖에 안 하면서 왜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크게 막 엔간한 게 막 그냥 날아갈 듯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 원래는 뒤에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좀 이게 보면은 이게 리크가 일어나고 이게 클라우드가 생기고 익스플로전 파이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BOP예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BOP. 얘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가 램 BOP가 먼저 차단하고 시어 BOP인가 아니 시어 램인가 이게 시어 램이고 이거 무슨 램이라고 하지? 램이라고 하나 그냥? 바이프램이고 이거 시어 램이에요. 시어 램은 뭐냐 파이프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리고 막고 들어가는 건데 요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막 치올라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렇게 퍼진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빵 터진 거야. 한 번만 터졌으면 됐는데 어차피 그리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건 한 번 터지고 한 번 터지고 끝이냐. 그게 아니야. 계속 터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두 번, 세 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버티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 그래갖고 여기서 한 500만 배럴이 생겼다 해서 막 생성 막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물론 더 이제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좀 신경을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억 불, 20억 불만 이제 했으면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0억 불 생각하면 이제 차원이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파이어하고 익스플로전 이게 오일 이쪽 하려면은요.